드디어 음바페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측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5시즌 동안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로 활동하는데 합의했다는 공식 성명입니다.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는 이번 시즌만 해도 챔스 우승 15번째였죠. 그리고 랄리가 스페인 슈퍼컵 우승까지 성공했는데요. 음바페가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다음 시즌에는 더더욱 강력한 팀이 될 것 같습니다. 음바페는 지금 만으로 25살밖에 안 됐는데 자기 어린 시절의 꿈을 벌써 이루었습니다. 어제 음바페가 개인 SNS에 올린 게시물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꿈에 그리던 클럽에 합류하게 되어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워요. 지금 제가 얼마나 흥분되는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마드리디스타 여러분을 빨리 만나고 싶고 여러분의 놀라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 같이 올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음바페는 어렸을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광팬이었죠. 그리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엄청 좋아해서 자기 방을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사진으로 도배하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게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음바페의 게시물에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이제는 내가 호강할 차례. 베르나베우를 열광하게 만들 너를 빨리 보고 싶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 파리 교포 조조 드림입니다. 오늘은 음바페의 이적이 축구계에서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나라 차원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우선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음바페는 파리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모든 보너스 제외하고 받는 세전 연봉이 7200만 유로, 약 1037억 원인데 월급으로 따지면 세전 600만 유로, 하나로 따지면 86억 원이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프랑스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음바페랑 PSG 구단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냈는지 함께 계산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이번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건데요. 급여 명세서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정보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보너스, 지원금 등등 따지지 않고 최소한으로 하는 거여서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랑스는 세후 월급을 받기 전에 총 3번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선 샤르즈 파트로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용주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회사가 직원 월급을 줄 때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원을 위한 기본 사회보장기금으로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 사망보험, 산재보험, 실업연금, 의료보험료, 사회보장세 그리고 등등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는 게 샤르즈 살라리알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직원이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것도 사회보장기금으로 사용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2024년에 프랑스에서 한 직원이 세전 3000유로 월급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고용주는 추가로 1000유로 세금을 내야 하고 직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3000유로에서 650유로가 세금으로 빠집니다. 결국 직원은 2350유로만 받는 거고 회사는 나라에 내는 돈이 총 1650유로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바페는 월급으로 세전 600만 유로를 받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고용주가 나라에 내는 부담금이 145만 유로 정도 하고요. 약 22억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직원이 내는 부담금이 61만 유로입니다. 한화로 하면 9억이고요. 음바페가 받는 돈은 600만 빼기 61만 하면 539만 유로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프랑스가 세금을 정말 많이 낸다고 했었죠.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48.94%가 소득세로 나갑니다. 총 271만 유로고 약 40억이 빠지는 겁니다. 결국 음바페는 600만 유로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자기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267만 유로입니다. 하나로 하면 39억 정도 되는 거죠. 프랑스는 음바페 월급에서 세금으로 최소 총 얼마를 받냐면 22억 더하기 9억 더하기 40억 하면 총 71억을 프랑스가 받아갑니다. 지금 제가 최소한으로 잡은 건데 보너스도 더하고 뭐 다른 세금을 더하면 지금 현재 71억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음바페를 스페인으로 보내게 되면서 결국 최소 71억 원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음바페를 자주 만나면서 잘해줬었죠. 다른 데 못 가게. 근데 결국 음바페는 자기 꿈을 향해 달려갑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실이죠. 이번에는 음바페가 마드리드에서 받는 월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음바페가 파리에서 받던 연봉을 80%나 삭감하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80%나 삭감했는데 그만큼 가고 싶었던 꿈의 클럽이라는 거겠죠. 원래 받던 연봉이 7천만 유로였다면 마드리드에서는 2천만 유로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역사상 가장 비싼 자유 이적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래 파리한테 줬어야 했던 이적료 대신 자유 계약이었던 은바페에게 5년에 걸쳐 1억 5천만 유로의 계약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들이랑 계약을 할 때 선수들 초상권에 대한 분할에 있어서 보통 50대 50으로 계약을 하는데 은바페랑은 80대 20으로 했다고 해요. 은바페가 80% 가져가고 클럽, 구단이 20% 가져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따져보면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장사를 한 거예요. 원래 작년에 파리 생제르맹한테 내려고 했던 이적료에 비해 은바페한테 보너스 형태로 주는 계약금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원래 은바페가 받던 연봉에서 80%나 삭감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큰 이점입니다. 은바페가 마드리드 스쿼드를 합류하게 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함께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이 포메이션이 챔스 결승전에서 안첼로티 감독이 들고 나온 포메이션입니다. 골키퍼를 보면 꼬르또아, 그 수비수들을 보면 맨디, 나초, 로디거, 카르바할, 그리고 미들이 크로스, 카마빙가, 발베르데, 벨링함, 공격진이 비니시우스, 로드리고였는데 이것도 정말 성공적인 포메이션이었죠. 안첼로티 감독이 정말 잘 활용한 그런 전술이고 포메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이 크게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바뀔 점이 우선 크루스가 은퇴를 하고요. 그래서 크루스가 여기서 빠지고 제 생각에는 카마빙가가 살짝 올라가고 추아메니가 카마빙가 대신 6번 자리로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초도 은퇴한다 만다 그런 얘기가 있고 아니 뭐 이적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초가 빠지게 되면 저는 밀리탄보다 알라바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포백은 이 정도로 유지가 될 것 같고 미들지는 지금 형태가 4-3-1-2라고 보시면 되는데 4명의 수비수가 맨디, 알라바, 로디거, 카바할이 될 것 같고 미들이 카마빙가, 추아메니, 발베르데 그리고 10번 자리에 벨링엄 그대로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비니시우스, 로드리고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상 비니시우스는 뺄 것 같지 않습니다. 비니시우스를 빼지 않고 로드리고 대신 은바페가 들어가는데 은바페가 들어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게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에 했던 축구를 보면 로드리고가 계속 오른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왼쪽까지 와가지고 많은 플레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비니시우스, 로드리고가 왼쪽에서 공존하면서 정말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로드리고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동을 했을 때 발베르데가 쭉 올라와가지고 이 공간을 메꿔줬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같은 형태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로드리고 대신 은바페가 훨씬 빠르고 기술적으로 낮고 하기 때문에 로드리고 대신 들어와서 같은 역할을 감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뛰다가 왼쪽에서도 많이 뛰고 정말 자유로운 역할을 안첼로티 감독이 은바페한테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 시즌에 은바페가 마드리드에 오면 문제였던 게 비니시우스가 왼쪽 측면에 있었고 여기 위에 벨링엄 대신 벤제마가 있었고 오른쪽에 로드리고가 있었습니다. 4-3-4 형태에서 은바페가 왔었으면 사실 은바페가 9번 자리를 정말 싫어해요. 9번 자리에서 뛰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9번 자리에서 안 뛰었을 것 같고 왼쪽 자리로 가고 싶어 했을 텐데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에도 9번 스트라이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안첼로티가 이번 시즌에 벨링엄을 폴스 나인 같은 역할로 두고 비니시우스, 로드리고를 앞에 두면서 서로 이제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봤는데 로드리고가 왼쪽으로 많이 이동하면서 보여줬던 플레이들을 보면 은바페가 이번 스쿼드에서는 충분히 로드리고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더 많은 변화가 없다면 다음 시즌 라인업이 레알 마드리드 다음 시즌 라인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은바페가 9번 자리로 가겠죠. 은바페가 9번으로 가고 비니시우스가 왼쪽으로 가고 로드리고가 이렇게 가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추아메니 대신 카마비가가 내려가고 벨링엄이 4-3-3 이런 형태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 포메이션이 좀 더 강력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여기 미들을 보면 미들이 진짜 어리지만 능력치가 정말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4명의 선수를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앞에 공격수들도 스피드, 패스, 드리블 미쳤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다음 시즌 정말 강력한데요. 다음 시즌에도 챔스 우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merci beaucoup.